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 인간들은 아집이 너무 강해요. 그냥 진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냥 순서대로 잘 내놓으셨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눈 아래서 자기 눈의 깜냥만큼만 고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강의하는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뭐 어쨌든 난 만개 했더라 이런 말이지. 현란하게 만개를 하더라 이런 얘기요. 뭐가 담화가. 자, 그 다음에 뭐냐. 오쇼. 연만개 하더라. 이렇게 오랜만에 그리운 조사 나홍아상을 만나보니 감하게야 사려 나홍의 토골가를 늘어지게 긁어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경화는 그동안 오금치에서 마음을 졸이며 슬퍼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오금치에서 경사가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직접 전선에 띄워줄지는 못하고. 그러나 가슴 한켠에는 아직도 잘 도망가고 있을까. 누가? 천봉중 걱정을 하는 거죠. 전봉준 잡으려고 현상금을 내걸고 난리를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잘 도망가고 있을까? 일본 놈들에게 잡히지는 않았을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뭐 저기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죠. 지금 전봉준은 어디에 있을까? 모두의 안부가 궁금하였으니 농민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금세 마음이 서글퍼졌더라. 뭐냐? 나도 서글퍼지더라. 자, 제 173장 벙어리 3년 킴 이거 누구요? 전옥년이죠. 뭘? 에? 전옥년. 이름을 김옥년으로 바꿔놨죠. 전옥년대. 그래서 고금당에 그 나온 글에다 집어넣어놓고 벙어리 3년 큐머거리 3년 해갖고 그 뭐야 공양주로 바꿔놨죠. 경화사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전봉준의 둘째 딸인 전옥년은 경화선사를 따라 이곳 금당사로 스며들었더라. 삼족을 멸하는 역적이 되었으니 걸리면 무조건 사형인지라 그 둘은 무조건 도망쳐서 숨어야만 했다. 경화는 금당사 고금당으로 들어오면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옥녀야, 앞으로 너는 이곳에서 벙어리로 그리고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의 이름도 김옥년으로 변성명해서 살아야 하니 꼭 명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거라. 그래서 이름을 김옥년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공양주로 살아야 한다. 그 대신 너는 아직 어리고 너를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머리는 깎지 않도록 하여라. 돌봐줄 은사도 없으니구나. 사람이 아니라 돌봐줄 은사가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에이씨. 머리는 깎지 않도록 하자꾸나. 네, 외삼촌 걱정 마세요. 꼭 이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둘은 남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겼으니 앞으로 여기에서 견뎌내야 할 험난한 여정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지라. 힘든 생활이 이제 8년간 지속이 돼요. 경호사가 1904년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해인 1903년 전옥년이 이영찬이라는 호래비를 만나서 혼인을 할 때까지 엄청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것은 한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표현한 이야기가 우리네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죠. 귀머거리 3년. 너 혼인해서 가면 시집살이 할 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요. 친정엄마가. 그죠? 시집간다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시집에서 벙어리 행사를 하며 살아간다. 이 말은 옛날 우리 사회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지금 누가 전옥년이가 이걸 하게 됐어요.
이제 옥년은 혹독한 시집살이에 들어갔으니 이 일을 어찌할거나. 차마 경호는 외쳐 말하기를 생때 같은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고 이 어린 조카를 벙어리로 만들고 이 모진 세월을 참아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니 참으로 모진 운명이구나. 경호는 이 기막힌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어린 조카를 재우고 홀로 마당에 나와서 뜨락을 거닐어 보지만 마당이나 아니나 쬐끄만해요. 칠흑 같은 어둠은 달빛으로 채우고 낙엽은 마당 가득 산을 이루고 있으니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는 짝을 지어 화음을 이루니 가뜩이나 심란한 경어의 마음은 더욱더 서글픔만 더하는구나. 귀뚜라미가 짝을 지어놓으면 더럽게 싫고 여기서 귀뚜르 이래서 짝이 서로 그냥 우리는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냥 좋아서 귀뚜르 하고 있죠. 그래서 짝을 지어서 화음을 이루니 경호선사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됐더라? 더 심란해졌더라. 이렇게 하여 경호가 이것으로 스며든 지도 한 해가 다 되어가는데 경호는 고금도 안 했던 동굴에서 베개를 끌어당기며 억지로 잠을 피하고지만 잠은 오지 않고 마당에 풀벌레 소리만 귓속에 가득하니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잠안오는 깊은 밤을 그들과 동무하고자 했다. 에이, 차라리 벗이나 하자. 그리하여 지피목을 꺼내서 시한수를 읊었다. 이래서 읊고 저래서 읊고 슬퍼서 읊고 우울해서 읊고 이래가지고 고금당에 42수라는 시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자, 우음. 이 우음은 세다 그랬죠? 우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토해내는 슬픈 시. 충성래 절절이요 침타벌명추로구나 여파 심원린이 풍경 고간드로구나. 뒤에 또 있어? 또 있네. 충성래 절절. 충성은 이게 벌레 충자죠. 벌레 소리가 들려와. 절절절절. 여기서 절절은 귀뚜라미 울음소리의 의성어를 절절이라고 했어요. 충성래 절절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 쟁쟁이 들리고 침탑월명추로구나. 침탑은 뭐야? 이 침은 베개침이죠. 탑은 걸상탑. 걸상탑인데 높은 곳을 말하는 거죠. 베개를 높이 하고 월명을 밝은 달을 밝게 보니 가을이더라. 가을에 밝은 달이 밝게 비치더라. 이게 경호선사가 거기에 들어온 게 10월달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가을이에요. 늦가을.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 그래서 침탑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베개를 말하고 원래로 말하면 걸상탑이죠. 여파 심었니요? 여파. 배고파요. 여파 심었니요? 옆에 낙엽이 쫙 내려앉았으니까 이게 늦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우금치에서 퇴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호선사가 튀어서 먼저 왔죠. 그러니까 금산사 달려서 왔으니까 그냥 10월달 넘어서. 그래서 낙엽이 쌓인 곳에는 심원 깊은 사찰이죠. 옛날에는 절을 사원이라고 했어요. 사원. 깊은 절 속에 낙엽이 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금당 그 마당이나 아니나 코딱지 왔는데 그냥 그 낙엽이 그냥 절드락 앞에 그냥 겹겹이 쌓여 있더라 이런 말이지. 그리고 났는데 풍경 고간들구나. 풍경. 바람 소리에 내가 놀래. 이거 놀랜다는 게 이 놀랄 경자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간이 쫄아가지고 자는데 풍경 소리에 놀라고 낙엽 소리에 놀라고 바람 소리에 놀라고 그래요. 그냥 잡으러 왔을까봐. 경찰이 일본 경찰놈들이 잡으러 왔을까봐 놀래는 병이 생겼어요. 바람 소리에 놀랬는데 그거는 고간 옛날
옛날에 골짜기의 머리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휘 하니까 그 소리에 깨가지고 교사가 놀랬다. 이 놀랄 경자를 삼수갑산면 가서도 그 시에 또 나와요. 여기 이 시 말고도 또 나와죠. 그러니까 저는 왜 놀라는가, 이 시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정말 여기가 고금당이 아니고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귀뚜라미 소리에 쟁쟁이 울리고 베갯머리에 갈을 던지고 낙엽은 깊은 절들하게 겹겹이 쌓일 때 예산골물 될까요? 여기가 천장암이라고 하기에는 뭔 천장암에서 가서 놀래, 골짜기 바람 소리에. 그래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어딘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전북도 나오고 고금당도, 이게 다 고금당이에요. 그 골짜기가 엄청 세요. 깊어요. 그래서 거기 또 더군다나 뭐냐면 고간두라 하잖아요. 고간. 예? 시냇물 간. 그러니까 시냇물 골짜기 소리. 그러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고금당이죠. 그다음에 놀래네. 유사공자감이니 무려 천첨스러구나. 고차 부육이니 역당 일기소로다. 유사공자감. 내가 생각해보니 공연히 스스로가 감상에 젖어 있더라. 개뿔 일본 놈들 오지도 않는데 나 혼자 깜짝깜짝 놀래더라.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공경에 이게 처해 있구나. 그래서 옛 시냇물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게 참 슬픈 일이다 라고 교과서사가 혼자 감상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공연히 스스로가 감상에 젖어서 무려 전침스러구나. 전첨스러구나. 뭐가 공연히, 우리가 무료하다고 하잖아요. 공연히 계속해서 첨가에 근심만 더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공연히 근심만, 시름만 점점 더 보태고 있더라. 경화선사가 이 스스로가 지금 변해버린 게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쫓아올까봐 공연히 놀라고 공연히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돼 갖고 있구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료하면은 결국 오만 생각이 다 나오잖아요. 무료하다 보니까 그 생각만, 수심만 계속, 이 전자도 경사가 잘 쓰죠. 구를 전자. 더해간다. 점점 더해가는구나. 고차 부육이니, 고는 뭐야? 돌아볼 고. 이렇게 돌아봐. 뭐 고개를 돌아본다도 고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이것이 이 차니까 이때를 당해서 부유기더라 이 말이야. 이 부유라고 하는 것은 뜬 세상, 하루살이를 우리가 부유라고 하잖아요. 부유에다가 우리가 붙이고 보내고 있더라. 부유의 생활을 보내고 있더라. 하루살이 한 세상을 보내고 있더라. 지금 이때를 당하여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하루살이의 세상이었더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도를 성취한 도인이 전봉준 장군가 얽혀서 이렇게 동학농민이 이제 망하고 보니까, 실패하고 보니까 하루살이 인생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정신없이 보냈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이 하루살이 인생에 붙여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 붙일기, 하루살이 인생에 붙인다, 돌아본다 이런 얘기죠. 돌아다 보니 역당일기수로구나. 역시 마땅히 호흡 하나를 거둘 뿐이로다. 하루살이 인생이 돌아보면 어디서 끝나요? 호흡 일기. 한 호흡을 거둘 뿐이로다 이 말이야. 한 호흡 거두고 내뱉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목숨이.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있더라? 호흡지간에 있더라. 숨을 들이쉬고 내뱉지 못하면은 끝. 그 다음에 내쉬고 들어오지 못하면 끝. 한 호흡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기수라고 했어요. 역시 마땅히 한 호흡을 거두는 것 뿐이로다. 그게 뭐? 하루살이, 부유에 묻히니, 묻힐 기자죠.
하루살이를 당하는 것뿐이로다. 귀뚜라미 소리 쟁쟁이 들리는 가을밤이다. 베갯머리 창문 너머 가을달은 흉청 밝게 비치는데 잠이 안 오더라. 밤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니 낙엽은 절들하게 그냥 쬐겹이 쌓여 있어요. 바람은 쓸쓸히 저 냇가 고간 옛 시내간자죠. 옛 시냇물 골짜기 머리에서 불어와요. 그러니까 바람소리가 센 거죠. 공연히 스스로 감격함에 젖어, 감격함이 아니라 감상에 젖어서 무료하게 놀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오는가. 일본 놈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해서 감상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상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료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뭐만 더해. 거기가 정말 강산에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서 그냥 낮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료하게 거기서 시간만 땜빵하고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공상만 들고 공연히 근심만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흐르는 시간 속에 시름만 점점 더하고 있더라. 훌쩍 지나가버린 지난 시간들. 차마 한바탕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해요. 돌아보니까. 그죠? 하루살이 한 세상을 내가 돌아다 보니까 또한 그거는 뭐더라. 마땅히 한 호흡을 거둔 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게 호흡 하나에서 그냥 끊어지면 말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봉준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느냐. 경원은 언제나 인간의 목숨이 한 호흡에 있음을 이것이 시급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지만 지금도 경원은 봉준이가 옆에 있는 듯 너무나 선명해요. 조금 전에 헤어졌어.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뚜리는 그냥 우렁차게 그냥 짝을 잃어갖고 귀뚤 하고 그냥 둘이 짝을 잃어서 노래를 부르대고 있죠. 지저대고 있죠.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들리는 가을밤 베갯머리에는 가을달이 밝게 비쳐 들어오고 있으니 낙엽은 깊은 절들하게 겹겹이 쌓여있다. 아주 깊고도 깊어요. 고금당에 제일 높은 곳에 있죠. 이것은 금당사 고금상이다. 예, 산골머리 냇가에 이는 바람에도 해야이 밤중에 일본 놈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공연히 그냥 깜짝 놀라서 깨요. 근데 또 이 시 말고도 낙엽이 허르르 부는 소리에 또 깜짝 놀라 깬다고 써 있어요. 시가 또 하나 있어. 요것도 있구나. 뭐야. 그래서 작은 바람소리에도 새삼 놀라고 있는 가련한 경어더라. 바람소리에도 그냥 이 시내 골짜기에서 그냥 골짜기 머리에서 휘 불어오는 소리에 놀래. 너무 세니까 바람소리가. 생각해보니 공연히 스스로 감상함에 젖어 무료하게 시름만 더하고 있으니 이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는 경험은 이때를 당하여 인간의 하루살이로 한 세상 돌아다 보니 또 한 목숨은 마땅히 한 호흡을 거둘 뿐이라고 이렇게 읊고 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허언인 양 도성 경원은 허공을 향하여 쫑얼거려. 뭐라고 쫑얼거릴까요? 봉준아 했겠죠. 그리고 경원은 다시 시한소를 읊으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더라. 그리하여 산매에 들어보니 사방에서 달아오르는 학을 보고 바로 그대는 저 학이 경어가 아닌가. 스스로 시한수를 써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더라.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이고 어떻게 하냐. 연지생사되어 만사일풍비로구나. 금일수 운전이 사봉항무기로다. 자, 경선서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은 시. 연지 인연 따라 인연에 따라 대해서 아는 것은 생사보다 더 큰 것이 또 있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슨 따라? 인연 따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천봉준도 인연 따라 내가 알고 있지만 생사, 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천봉준이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인연 따라서 가버렸으니까 나고 죽는 게 제일 큰일이구나. 가버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아사세 갱하이. 좀 이따가 아사세 갱하이도 나올 거예요. 만사일풍비로구나. 세상 만사가 온갖 세상 만사를 일풍비 바람결에 그냥 싹 날려보내자.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다. 인연 따라 가버린 것을 내가 알았으니 생사가 가장 큰 문제라구나. 이러한 온갖 만사,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과 얽혀있는 세속적인 일을 말하겠죠. 그거를 전부 바람결에 날려버려.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금일, 오늘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룻밤 잤을 거야, 그지? 금일 수운전이 금일 내가 구름을 따라서 홀로 앉으니 이제 마음자리를 다 비우고자 하는 거예요. 만사를 다 어떻게 하자. 바람에 날려보내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으니까. 저도 이 만사를 바람에 날려보내요. 날이면 날마다 앉아서. 힘든 일들을. 별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평생 일만 한 것 같아. 찌들찌들. 지금도 엄청나게 힘들지 이게. 경화선사도 뜻밖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라의 일로 인해 초창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라로 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거를 초창이라고 하는데 나도 나라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 같고. 금일수운전이 사봉항무기로다. 사방의 봉우리에서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방의 봉우리에서 학이 춤추면서 돌아가더라. 학이 도 닦고 있는 거지. 학이 됐어. 경화선사가 지금 털어내려고 모든 거를 한 방에 바람결에 털어내버리고 내가 구름 따라 앉으니까 사방에서 학이 날아오르더라. 이 학은 경화선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도교의 이상향인데 경화선사가 이 엄청난 무릉도원 같은 경지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학이 날아서 춤을 추고 있구나라고 멋진 시를 남기고 있어요. 이게 경화선사가 아마 고검당에서 계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추스리는 과정에서 토해낸 시. 엄청 멋진 시죠. 경화는 젊은 날 자신이 천안인근에서 마주친 호월자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생사의 극한 공포를 체험하였더라. 그죠? 호월자 때문에 그래라. 그리하여 이러한 생사를 초월하고자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하여 태도를 성취하였으니 성취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사대사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공성을 유지하는데 언제 죽음의 앞에 인종에 다다라서까지 공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이 경화를 알아? 이러는 거죠. 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것이 또 있으랴. 근데 지금 여기서 나고 죽는 거는 뭐예요? 전봉준이 죽어서. 전봉준이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최고더라 가고 나니까 을 외치고 있다. 이제 장보의 일대사를 해결하고 일 마친 선지식이 되었는데 이제사 온갖 일을 바람결에 이제 오늘사 혹시 끌어서 이제 온갖 일을 바람결에 여기 왔을 때는 이때는 전봉준은 안 죽었어요. 사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헤어져 갖고 어디서 헤어졌죠? 논산에서 헤어졌어요. 논산에서 헤어져 갖고 10월 달에 헤어져 갖고 그냥 급히 내려와서 옥년이 데리고 이리 튀었는데 그냥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온갖 일들을 바람결에 날리고 버리고 그냥 오늘은 뭐 앉아. 구름 따라서 내가 홀로 앉아있다. 이것이 이건 뭐예요? 선정산매지요. 그리고 중도불이를 이루는 절대의 경기가 아까 그거 나온 거 있죠? 구름 따라 홀라 앉으니 사방에서 학들이 날아오르더라. 그건 지금 여기는 이 경화사가 지금 사방에서 학들이라고 한 건 아마 도교 쪽에 가깝겠죠. 무의진인. 그렇지만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불이의 선정산매겠죠. 언제나 모든 것을 한순간에도 올 수 있는 대자유인이 바로 경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뇌 속에서
복음당에 왔는데 이제 전옥년이를 이제 그 토굴에 재우고 혼자 나와서 이제 시를 이렇게 읊은 거죠. 바로바로 삼매에 들 수 있는 능력이니까 능력자죠. 이러한 해탈의 기쁨 속에서 사방에서 하게 달아 춤추고 있으니 이게 바로 도가의 이상형. 경어는 유불도유 삼교에 등한 등통한 대석학으로 유불선을 바꿔봤어요. 불도유로. 어쩔래 내 맘이다. 근데 이건 고영석 교수랑 같이 상의한 거예요. 고영석 교수랑 같이 한번 불도유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나보고 써보라고 해서 내가 불도유를 썼죠. 삼계에 능통한 대석학으로 듣기에 경어는 도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시 속에서 학은 자주 등장하고 있더라. 때로는 경어 자신의 분신으로 때로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그의 분신을 표현하고 있으니 경어는 옥년을 데리고 이곳 고금당에 온 일에 오늘처럼 처음으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구름 따라서 선정에 들어서 앉으니 홀로 앉으니 하악이 사방에서 날아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라고 죽는 일이 제일 시급하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봉준이가 살아있으니 어쨌든 살아있지 않은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봉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또 있으랴. 경어는 이미 목숨을 내놓고 이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제 도승 경어는 온갖 일들을 바람결에 달려보내고 지난 일들은 한순간에 있고 오늘 또 구름 따라 홀로 앉아서 하루 종일 산매에 드니 사방에서 학이 날아 춤추고 있었다. 경어는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높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건만 오늘따라 가지 끝에 흔들리는 소설한 바람소리에도 왠지 서글프더라. 서글프겠죠. 여기를 혼자 아무도 없이 조카 하나 딸랑 데리고 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으니 서글프시겠죠. 담벼락 풀벌레 소리는 오늘따라 또 이 글이 처량한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는 듯 그러는구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그리하여 경연은 다시 베개를 물리고 또 시한소 또 읊어요. 오 마이 갓. 시한소 또 이것도 역시 오음이겠죠. 경어선사가 지금 뭐 팔자편하게 제목 정하게 생겼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그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그냥 벽 박차고 일어났는데 안 그래요? 추풍 쳐 붙여요. 봐봐. 가을이죠. 심야 분응면이로다. 호의 중변이 사오도 침전이로구나. 추풍 가을바람은 처량하게도 다시 또 처량하게 처부처라고는 가을바람은 처량하고 또 처량하다 이런 말이야. 쓸쓸하고 또 쓸쓸하다. 서늘한 가을바람은 쓸쓸하고도 또 쓸쓸하여. 심야 분응면이로구나. 깊은 밤에 불능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구나. 가을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금당에서 쓰신 거예요. 첫날 이튿날. 호의 중변이 호의 이 호자는 어찌 호자요. 어찌 너로서 이 벌레의 슬픈 소리로 하여금 너는 어찌 그렇게 벌레가 슬피 울어 이 얘기요. 이 벌레 소리는 뭐였죠? 귀뚜리지 뭘. 아까 귀뚜리가 쌍을 지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이 벌레 소리가 너무너무 슬피 울어대서 사오노 침전이라거나 나로 하여금 나오자지요. 나로 하여금 침전 베갯머리에서 눈물을 흘릴 누자잖아요. 베갯머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호선사가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옥년이 재우고 누웠는데 귀뚜리 소리가 너무 처량하다 보니까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베갯머리를 흠뻑 적시고 일어나가지고 이 시를 쓴 거죠. 참으로 슬픈 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뭔 줄 알아요? 이 시가 또 성명정 스님은 경어선사 그 많은 200몇십 수 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가 이 시랍니다. 아이고 스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뭘 알고 하셔야죠. 남의 속도 모르고 이 시가 가장 1등시라고 꼽았어요. 성명정 스님이. 그래서 나도 참으로 한심하고 아이고 우리 성명정 스님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래도
그 설정 스님은 금오 야반비를 꽂았잖아요. 나는 일거양득 꽂을래요. 일거양득이. 아유, 일거양득이 정말 최고봉을 찌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고금당에서 경호선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처음으로 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뚜리가 쓰기 때문에 베갯머리를 다 적신 다음에 쓰신 시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